규자비의 책 속에. 투자 더하기 위협은 불안. 불안은 자신의 세계에 가해지는 위협이 감지될 때 뇌에서 시작된다. 위협에는 허리케인이나 강간, 강도처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직업을 잃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재판 날짜가 다가오거나 하는 등의 치명적이지 않은 일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도 위협으로 인식되는 순간 생명에 대한 위험만큼이나 극실한 불안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불안은 때로 앞에 놓인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지나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항상 미래와 관련되며 항상 위협에 관한 메시지를 보낸다. 불안한 느낌을 창조하는 두 번째 요소는 투자다. 다시 말해 누군가나 무언가에 마음을 쓰지 않는 데에도 불안이 나타날 일은 없다. 가령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어서 현재의 직장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할 일이 거의 또는 아예 없을 것이다. 반면 학교가 자기 세계의 전부인 사람은 시험 때마다 초조와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쉬울 것이다. 투자하지 않는 한 불안은 없다. 투자했더라도 그 투자가 위협받는다고 인식하지 않는 한 불안은 없다.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떠올려보자. 내 프로젝트에 대한 상사의 생각, 손녀의 피아노 대, 아내의 생체 조직 검사. 이 모든 사항은 오로지 내가 그 결과에 마음이 쓰일 때만, 즉 투자했을 때만 나에게 불안을 일으킨다. 불안을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불안을 역추적해서 자신의 투자와 위협을 발견할 수 있으면 평소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과 관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고등과 불안 등. 불안이 우리의 환경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 위험들을 경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자동차에 비유해보자. 자동차 계기판에는 연료나 오일이나 타이어 공기압이나 앞 유리 와이퍼 액 등의 문제를 알려주는 일련의 경고등이 있다. 이런 경고등은 아마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자동차의 중요한 기능들을 계속 주시하다 보니 만들어졌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오일 등에 불이 들어왔다고 치자. 운전자는 엔진이 도로 한가운데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알아차린다. 경고 메시지 이런 것이다. 이봐, 당신 차에 오일이 적으니까 적절하게 대처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할까? 무시하고 계속 운전할까? 글로브 박스에서 망치를 꺼내 경고등을 부셔버릴까? 아닐 것이다. 우리 똑똑한 운전자들은 경고등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안다. 그 경고등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데 일조한다. 물론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불안은 더 성장하라는 자극. 위협이 되는 어떤 자극들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해삼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기능하게 된다. 심장은 뛰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로. 성장은 시련을 성공적으로 이겨냈을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시련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따라서 불안은 성장의 필수 요소다. 운동선수나 음악가나 그 외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각성, 가로 열고 불안이
중간 수준일 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전혀 불안하지 않는 것도 지나치게 불안한 것도 좋지 않다. 적당한 각성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보자. 야구 선수 A가 불안을 전혀 또는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특정한 경기에 최소한으로만 투자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면 그에게서 최상의 경기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온전히 집중하지 않거나 어쨌든 모든 걸 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투자하지 않았는데 무얼 하러 다 걸겠는가? 반대로 그 야구선수 A가 지나치게 불안한 경우에도 그의 최고 기량이 발휘되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불안이 높으면 헤드라이트 앞 사슴의 마비 증세가 나오기 쉽고 그럴 경우 공을 펜스 너머로 넘기기는커녕 성조기와 영원하라는 가사조차 기억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 올림픽에 2차례 출전했고 영국 내셔널 페어에서 8차례 우승을 차지한 데이비드 킹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담을 설명했다. 불안을 정면으로 다뤄야 합니다. 불안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할 때만 점점 커지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감정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여서 경기나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성은 모든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요소다. 그것을 건강하게 조절하기만 한다면 개인은 수행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된다. 포커스는 에너지다. 기본적으로 이 공식이 뜻하는 것은 관심이 가는 대로 에너지와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점이다.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정신을 팔고 있으면 웃게 돼 있다. 전 남편 변호사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를 곱씹고 있으면 화나고 짜증스러워지기 쉽다. 불안이란 뭔가를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겨나는 것이 이상, 때로는 같은 상을 그저 다르게 생각하기만 해도 한결 마음이 놓인다. 이런 식이다. 승진하지 못한다 해도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다. 심지어 불안으로부터 안도를 얻기 위해 상황을 재해석할 필요조차 없을 때도 많다. 포커스를 다른 데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교량 공포증, 다리를 건너는 공포가 있던 한 여성의 사례를 보자. 그녀는 해외에서 끝내주는 휴가를 보내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남편의 차를 타고 인근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공포증 환자가 아무런 공포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유럽에서의 경험담을 늘어놓으라 자신의 지금 공포사항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미처 알아차릴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남편은 잠자코 있다가 다리를 건너 다음 아내를 놀렸다. 어떻게 된 거야, 수다쟁이 여사. 당신 지금 얘기하느라 바빠서 의자 밑에 숨는 걸 깜빡했잖아. 공포증 환자는 남편의 말이 정확히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포커스를 휴가 얘기로 돌렸더니 다리가 평소처럼 무시무시한 형태로 떠오르지 않았다. 또 다리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다리를 건너는 것이 두렵기는커녕 집 앞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녀는 공포증이 완전히 자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녀 스스로 불러 일으키지 않는 한 그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안은 없다. 어릴 때 내가 알던 거의 모든 어른들이 100만 달러를 갖고 싶어 했다. 100만 달러만 있으면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다는 듯이 그로부터 몇십 년 뒤 최근 이틀 사이 남녀 환자가 각각 한 명씩 나를 찾아와 재정 파탄을 겪게 될까봐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두 사람 다 순 재산액이 100만 달러도 넘었다는 점이다. 나이는 둘 다 70세 정도였고 돈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경기가 하락하면서 자신들도 완전히 거덜이 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들은 대출도 전혀 없는 자기 집에 살고 있었는데 말이다.
나는 두 사람에게 그들이 전 세계 최상위 계층에 속하며 지구 인구 100명당 99명보다 부자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능력 있고 안정적이고 다정한 배우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정보들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이 두 걱정꾼은 최근에 손실을 경험한 터라 그 일을 빌미 삼아 곧 재정 파탄이 닥쳐오리라고 믿어버렸다. 이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사람에 따라 얼마나 자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 당신의 자리에 선다면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사람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한번 위에서 소개한 100만 장자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바꾼다고 상상해보라. 우리는 은근히 걱정할까? 아니면 처지가 바뀌었으니 마냥 행복해할까? 설마 그들처럼 재정이 파탄하게 생겼다고 불안에 휩싸이게 될까? 반대로 로또에 당첨됐듯 느낄 수 있고 적어도 100만 달러가 막 손에 들어왔으니 안전하고 든든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음에 불안을 일으키는 명확한 요인 세 가지가 있다. 즉, 불충분한 자산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거부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변경하라. 불안은 혼돈의 미지근한 물속에 번식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분열과 부주의, 그리고 구조의 결하가 높은 수위의 불안을 유발한다. 왜 그럴까? 불안은 위협당하는 인식에서 나오는데 삶을 통제하지 못할 때 잠재적 위험이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캐슬리는 50번째 생일이 지나고 나서 몸무게가 30kg 가까이 불었다. 원래는 대단히 사랑스러운 여성으로 시 남자들의 이목을 끌곤 했지만 살이 그렇게 찌고 나서는 한낱 가치없는 인간이 된 것만 같았다. 사실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사람들이 힐난할 듯 쳐다볼까봐 두려워서 감히 외출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자신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침대라는 보호구역 안에 자기 위안을 주기 위해 쿠키와 포테이토 칩과 아이스크림만 먹어댔다는 점이다. 아무 계획 없이 캐슬리는 불안감만이 아니라 임시적 우울증 속으로 빠르게 휘말려 들어갔다. 그녀에게는 약간의 목표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그녀와 나는 함께 간단한 계획을 세웠다. 거기에는 나와의 매주 상담은 물론 운동 프로그램과 내분비 전문의 명담, 지지그룹 미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계획이 서자 불안의 수위가 즉각 뚝 떨어졌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목록을 작성하지도 일상을 구조하지도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 걸까? 한 가지 이유는 계획 수립 자체가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획이 생기면 투자가 따라야 하고 투자를 하면 실망과 실패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계획이 생기지 않으면 계획이 좌절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우리에게 계획이란 실행 과정에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자각과 유연한 사고가 있어야 한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에 맞닥뜨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유연성은 신체 건강에 못지않게 정신 건강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계획을 세우고 그런 다음 바꿀 계획을 세워라. 모든 좋으니 운동하라.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운동 얘기 듣는 게 지겨울 것이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나도 그 얘기를 할 참이다. 왜냐고? 세상에서 운동만큼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일을 떠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더러 우유를 마시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지 말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만일 운동에 이런저런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을 모아놓고 연구 한 편에 종이 한 장씩 인쇄한다면 체육관 하나를 종이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운동의 효과 목록에는 불안 감소도 있다. 운동은 신경 전달 물질과 엔도르핀을 비롯해 기분 좋은 뇌의 화학 물질을 방출해 불안을 감소시킨다. 또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는 면역체계 물질을 감소시키고 체온을 높여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운동은 그야말로 우리를 강제로 이완시킨다는 얘기도 있지 않는가. 물론 운동의 심리적인 효과도 대단히 크다. 목표를 성취하고 도전을 이겨내고 살을 빼고 건강한 체력을 갖추는 모든 일들이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을 높여 따라서 불안을 줄여준다. 게다가 운동을 하면 나 위에도 누워서 TV만 보던 생활에서 헤어나오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사회생활까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는데 이 또한 불안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한다. 결국 운동은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즉각적으로 낮춰주는 훌륭한 대처 기술인 셈이다. 낙관하기. 다 좋은 일이야.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늘 이런 식으로 말해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일관되게 행복하고 질병에서 더 빨리 회복되며 그렇다. 짐작하는 대로 불안에 덜 시달린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뭔가 미래에 잘 풀릴 거라고 믿을 때는 잠재적 위험에 포커스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다들 지금쯤이면 본인 이름만큼이나 잘 알고 있겠지만 불안을 일으키는 것은 위협에 대한 인식이다.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아니다. 다 용서를 얻으리라는 믿음도 아니다. 또한 상대가 나를 해치려 할 의도가 없었다는 아빠가 천국에 가셨으리라는 믿음도 아니다. 그런 낙관적인 믿음은 아무런 사실 근거도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적어도 신경기관 안에서는. 더구나 우리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학습할 수도 있다. 살면서 한 번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지 않는 사람조차 이제라도 배워서 할 수 있다. 자신과 대화하라. 우리는 이따금 혼자 말하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솔직히 그런 이들을 보면 미쳤다고 비웃을 때도 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대화하다니. 하지만 그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신이 말짱할지도 모른다. 심리학자들은 특히 인지 분야의 조예가 깊은 학자들은 불안 증세와 싸우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과 소리내어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경기관은 우리가 자아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믿는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현실을 이긴다. 적어도 신경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서는 위협을 떠올리는 생각을 하면 불안이 일어난다. 자신감과 행복도는 감당할 만한 결과를 떠올리는 생각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면 불안이 줄어들거나 제거된다. 기억할 것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소리내어 말하는 편이 훨씬 효과가 좋다는 점이다. 생각을 귀에 들리는 말로 바꾸면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존재하는 방식의 굳건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않는 연습. 걱정이라고? 정말 걱정 같은 행위에도 중독될까? 간단히 답하자면 그렇다. 우리는 땅콩 버터와 마시멜로 크림을 넣은 샌드위치에도 중독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집착하는 거라면 중독은 기본적으로 뇌의 신경화학적 변화이며 따라서 특정 물질이나 행위가 없을 경우 금단 현상을 겪게 되는 증상이다. 중독의 두 번째 특징은 내성의 증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높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만큼의 물질 또한 행위가 필요해진다. 가령 어떤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마다 몸풀기를 하다가 그게 경기 시작 전 필수 의례로 자리를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 약하게 몸을 푸는 것은 기준 미달이 된다. 적어도 그 의례만큼은 유지해야 하고 대개 금단 증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강도를 높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옥시코돈, 마약성 진통제, 두알로 스스로 열반에 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 용량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더 필요하게 될 테지만
크리스티나는 걱정을 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감이 나고 초조하고 짜증스러웠다. 마치 니코틴 금단 현상을 겪는 사람처럼 오로지 걱정만이 참담한 생각들을 주입해 주면서 그녀 몸에 말보루와 같은 진정 효과를 줄 수 있었다.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겠다. 우리는 원하는 느낌이나 결과를 주는 것이라면 무엇에든 중독될 수 있다.